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곧 7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사람들 신발을 유심히 보면요. 왠지 그 사람에 대해 뭔가 저 나름대로 막 추리를 하게 돼요. 아, 저 아저씨는 산지 얼마 안 된 새 구두를 신으셨구나. 기분 좋겠다. 그 옆에 할아버지는 완전 멋쟁이시네. 저기 저 아주머니는 등산을 자주 다니시나? 저기 저 여자는 다리 안 아픈 척하고 서 있지만 사실 지금 엄청 발 아플 것 같은데. 하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요. 그렇게 저의 주관적인 추측들이 묻은 다양한 신발들은 각자 주인들과 함께 뚜벅뚜벅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겠죠. 다른 사람들은 제 신발을 보고 저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신은 신발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첫 곡은 페퍼톤스의 레디 겟셋 고였습니다. 아침부터 뭔가 어디론가 달려나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 힘참이 느껴지는 그런 곡이었어요. 여러분은 지하철 타면 보통 뭐 하세요? 보통 대부분 휴대폰 많이 하죠. 저도 사실 휴대폰 정말 많이 하고요. 왜 지하철 타고 꽤 멀리 갈 때 휴대폰 배터리 나가면 그렇게 불안한 게 또 없죠. 왜 하필 이때 배터리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데 가끔 그렇게 휴대폰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앞을 딱 봤을 때요. 정말 앞에 앉아있는 그 10몇 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개를 숙여서 휴대폰을 하고 있으면 뭔가 괜히 이건 아닌데 뭔가 무섭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당분간은 지하철 탈 때 휴대폰을 보지 말자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휴대폰을 안 보니까 자꾸 책을 보게 되고 뭐라도 읽어야 될 것 같고 창밖을 보는 거는 사실 많이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2호선을 저는 타고 다니니까 그 한강 그리고 밖에 창밖에 풍경들도 종종 보이는데 뭐 밖에 처음에야 한두 번 보지 그냥 아무것도 안 읽고 멍하니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뭔가 지루하고 무의미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요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멍하니 있는 시간 자체를 못 견뎌하는 거? 지난번에 한 번은요, 지하철을 탔는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약간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을 계속 굉장히 빨리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앞자리에 있는 사람이 언제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 내리기 전에 얼른 이 사람을 그려서 완성시키는 게 목표고 저 앞 사람은 본인이 그려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앉아있다가 본인이 내릴 때가 되면 가차없이 일어나서 내리죠. 그 양쪽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뭔가 대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분 옆에 찰싹 붙어서 곁눈질로 이렇게 그림 완성되는 과정을 막 살펴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색다르더라고요. 또 저 앞에 정장 입고 계신 분들 또 저분은 옷이 뭐 무늬가 많아서 그림 그리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는 게
항상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하철 아니지만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참 옛날에는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눈인사, 또 동네 어른들께도 인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요새는 정말 그런 인사하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죠. 우리 오늘은 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살짝살짝 눈인사 한번 건네보는 거 어떨까요? 이게 사실 정말 내가 건네기는 어색하지만 예기치 않게 눈인사를 받거나 굉장히 친절한 배려 뭐 이런 걸 받으면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 나이 드신 분들 자리 양보하면은 이렇게 있다가 저기 뒤에 자리 났다고 얼른 가서 앉으라고 저한테 손짓을 막 해주세요. 그러면 또 그거 하나에 괜히 또 기분 좋아지고 그럼 그날 하루 종일 입가에 미소가 좀 하루 종일까지는 안 가나요? 그래도 한 15분 정도라도 입가에 미소가 좀 띄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오늘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잠깐의 미소를 한번 입가에 띄워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토스트 시작합니다. 배준환의 히스토리 파티! 네, 준환쌤 어서오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떤 얘기 할 건지 한번 쓱 들어와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EBS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뭘로 가야 되나요? 글쎄요. 우리 그래도 이제 EBS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좀 네. 편하게 얘기 좀 해봐요. 오늘은, 뭐 네. 정해왔어요, 다 내가. 근데 오늘 EBS는 아니고, 네네. EBS가 아닌 듯 보이지만, 결국엔 EBS로 흐를 수도 있는. 네. 그렇지만, 오늘의 테마는 영화예요. 영화. 영화 얘기. 영화 네. 좋아하죠? 저 영화 완전 좋아하죠. 완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럼요. 남자랑. 저는 영화 혼자 보는 거 좋아해요. 무슨 소리예요? 혼자 가면은. 혼자 보는 것도 좋은데. 에이. 같이 보는 것도 좋지만, 좀 남자들은 SF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선호하지 않는 류의 영화가 해리포터, 저랑 똑같아요. 반지의 제왕. 저요. 그다음에 뭐 있어 또 뭐. 뭐 호빗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기 어벤져스. 요런 거는 좀 저는 어벤져스는 좋지만 별론 것 같아요. 나는. 근데 뭐 영화는 네. 그 자체로 또 우리에게 또 그럼요. 새로운 기분을 선사하니까. 네. 영화 얘기 어떤 영화 자, 얘기해 주실 일단은 건데요? 네. 우리가 히스토리 파티잖아요. 네네. 그 역사와 뭔가 버무려야 되는데 뭐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뭐 그쵸? 네. 근데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보면 네. 과거에나 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결국에는 서로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억압하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자세도 막 바르게 하게 되고. 그래서 네네, 요걸 또 어떻게 선생님. 갖다 붙여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서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영화요? 자, 그러면 일단 영화 볼 때 반전이 있는 영화. 반전 영화요? 극적인 네. 반전 영화. 그 반전이 아니라 극적인 반전. 어때요? 네, 반전 영화. 그죠? 반전. 네. 너무 좋죠.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그러니까 뻔한 반전 말고 그럼요. 누구나 아는 거는 네.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 최하나가 좋아하는 생각나는 극적인 반전이 있는 영화 어떤 게 있죠? 반전 영화 하면 아무래도 유주얼 서스펙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죠. 클래스는 영원하죠. 유주얼 서스펙트. 정말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 반전 영화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옛날 영화를 다시 보면 눈에 빤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카이저 영화는- 소재 아, 위험. 카이저 소재. 그죠. 그럼요. 자, 뭐 용의자 그 엑세연신 어때요? 그거는 제가 책으로 봤어요. 전 책으로도 보고 영화로도 봤는데 네. 책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네. 책이 워낙 훌륭해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나 오늘의 영화는 바로 너무나 유명한 그러나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은 식스센스입니다. 식스센스. 그죠. 그럼요. 이 영화도 참. 제가 영화관에서 네.
똑같은 영화를 3번 본 영화가 네네. 지금까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세 개가 뭔데요? 하나는 식스센스고 하나는 러브레터. 이와이 슌지 감독의. 네네. 그리고 타이타닉. 타이타닉. 네. 그러면 그 영화를 3번씩 본 게 감명 깊어서요? 아니면 3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영화를 전자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하고 봤죠. 네네. 자,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식스센스라고 하는 영화 하면 일단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공포 영화잖아요. 네, 좀 그렇죠. 무섭죠.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귀신 나오는 장면에서 특히. 그쵸?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사실 그 귀신 분장 자체는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요. 근데도 그 음악과 분위기가 주는 그 무서움이 정말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음울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일어날 튀어나올 것 것 같은 같은. 그런 튀어나오는 것보다 더 네네. 무서운 건 튀어나오기 전의 상황.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인데 네. 물론 뭐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긴 있죠. 네. 그런데 줄거리를 그러면 여기서 매우 개봉한 지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줄거리를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엔딩은 지켜주세요. 우리 안 보신 청취자분들도 있는데. 장담할 순 없지만 일단은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한 말콤이라는 의사가 있죠. 네, 맞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어, 아내도 예뻐, 맞아. 또 뭐 여기저기서 상도 받아 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꼬마가 나오죠. 네. 꼬마는 바로 말콤이라고 하는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 꼬마 콜이라고 하는 그 할리조엘 로스먼트? 맞아요. 네, 맞아요. 그 꼬마가 굉장히 귀엽잖아요. 진짜 할리우드 영화계 근데 그거 알아요? 최하나랑 동갑이라는 거? 맞아요. 그 배우 사진, 최근 사진 봤거든요. 네. 안타깝더라고요. 어느새 그렇게 컸는지. 네, 정말 그죠? 컸어요. 네, 일단 어쨌거나. 꼬마가 나오는데, 네네. 그 꼬마는, 이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네. 문제는 그 상담 내용이 자기 눈에 유령이 보인다는 거예요. 유령이 보인다. 근데 그런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네. 결국 아무도 이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오히려 더 엄격하게 맞아. 아들을 대하죠. 엄마가 혼내잖아요. 그런 막 소리 하지 혼내고 말라고. 뭐 바빠 이 엄마는 늘 네. 보면 아무도 소년 콜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네. 그 영화 속 대사를 보면 소년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Do you believe me? 나를 믿나요? 그렇죠. 계속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제 짧은 영어 실력에도 봐도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많아요. 항상 하는 단어가 그런 단어인데 네. 그런데 이 소년과 정신과 의사의 많은 대화 그리고 소년의 눈에 보이는 유령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여러 갖가지 유령들이 등장하게 네, 되고 맞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은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대화를 하지 않는데 유령들은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맞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소년 콜이 정신과 의사인 말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들은 그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소년 톤으로 좀 읽어주세요. 너무 중후한데요, 소년인데. 자, 미안합니다. 자, 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그 대사가 너무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결국에는 아무도 이 소년과 소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소통하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 그리고 유령들. 네. 자, 이 영화에서 감독인 나이트 샤말란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네. 우리를 관객들을 깜짝 놀래켜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즉 소통이 없는 그러한 사회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통이 없는 우리 현대인은 네.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보면 최하나는 집에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만 어. 서울로 올라와 있어서 전화를 가끔 드리긴 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마음을 나누고 그러니까 삶을 나누고 예, 있나요? 이게 어쨌거나 올라와 있다 보니까 몸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쵸. 전화 횟수도 뭐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고 하다 보면은 짧게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할 때도 네, 있고 그렇죠. 그래요.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친구.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듯 보이지만 네. 결국에 나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소중한 친구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참 주변에 오히려 아무도 없는 것보다 사람이 많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워야 할 엄마와 아들 네.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 말콤과 그의 아내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광경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소통을 원하는 유령들은 생생하고 네. 살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시체 같고 이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마지막에 반전 장면인데 네. 그거를 얘기를 오늘 해야 됩니까?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아니 근데 이 영화를 다 아시잖아요. 그래도 우리 영화 팬들을 위한 이 매너인데 그러면 청취자분들 중에 안 보신 분들 이 스포를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꺼두셔도 좋습니다. 5분만 이따 키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네. 여러분은 듣고 저를 욕하고 영화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바로 주인공 말콤 박사가 네. 유령이에요. 그쵸. 그쵸. 마지막에 저는 정말 그 장면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제가 영화를 3번 봤는데 네. 물론 다른 사람하고 3번을 봤지만 3번을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두 번째 보이고요. 맞아요. 두 번째 볼 때 안 보이던 게 세 번째 보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네. 그런데 감독이 곳곳에 그 장치를 해놨어요. 그죠? 맞아요. 다 장치가 있어. 네네. 그 추월하는 아내하고 거. 남편하고는 대화를 나누질 않아. 맞아. 그리고 말콤 박사는 누구하고도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그 네. 소년하고만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결국에 감독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소통의 부재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냥 반전 영화에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네. 이게 보통 그냥 무서운 영화. 네네. 물론 뭐 영화라고 하는 게 재밌게 봐도 좋겠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한다면 더 울림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럽게도 영화 마지막 장면에 되게 감동적이에요. 맞아요.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네. 그 아들에게 엄마가 마음을 열고 아들의 말을 듣고 네. 서로 끌어안고 하는 장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시간이 지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네. 영화인데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영화 하나 더 추천해드리면 바로 조나던 드미 감독의 The Others. 누가 주연했는지 알죠? 니콜 키드만. 그렇죠. 네. 니콜 키드만이 주연했던 The Others. 그러니까 제목 자체에서 그런 얘기잖아요. 타인들, 타자들에 대한. 저 이 영화는 안 봤거든요. 아하. 들어만 봤어요. 이런 골치 아픈데. 아. 자, 그러면 네. 자, 그 줄거리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절 위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네. 디아더스가 비슷한 맥락이고 또 굉장한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영화다. 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네. 우리에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현대인에게 소통이 없는 삶은 사실 정말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예술성 있는 영화 두 네. 편을 오늘 말씀을 드렸고 네. 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네네. 톰 행크스 네. 하면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있고 뭐 포레스트 검프도 있지만 캐스터웨이도 있고. 아주 옛날에 언제예요? 20년 더 됐네요. 93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네. 필라델피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주인공인 톰 행크스가 변호사인데 네. 에이즈에 걸려요.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를 다룬 아마 최초의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알게 됐죠. 네. 그래서 해고합니다. 그런데 당신 에이즈에 걸렸어. 그러니까 해고할 거야 라고 말은 안 하지만 네. 이렇게 책임을 물어서 뭐 구실을 만들어요. 결국에 그 영화는 그 에이즈 환자인 톰 행크스와 그를 돕는 변호사 덴젤 워싱턴 네. 그 두 사람이 같이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네네.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이 감독, 헐리우드 영화지만 그 안에는 많은 장치와 또 상징들이 놓여 있는데 네네. 제목 자체가 필라델피아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던 식스센스의 배경이 되는 도시도 필라델피아거든요. 그래요? 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 이름 자체가 brotherly love, 형제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너는 타인에 대해서 관심 있어? 야, 형제애가 있어야지. 임마. 네. 이라고 뭔가 설파하는 듯한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영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가족과 네. 또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이렇게? 만약에 그런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뭐 끔찍한 테러나 또 반목과 갈등 이런 아픔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평화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화 소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결론은 또 교육적인 예쁜 메시지로 소통을 한번 해보자는.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수요일 날은 또 그렇게 가야 되지 그럼요. 않겠어요? 우리 그죠? 또 마무리는 또 메시지죠, 우리. 네. 어, 자, 네. 이번 주말에는 옛날 영화, 기억 가물가물한 영화, 좀 꼭 이 영화들이 아니더라도 한번 보면서 네. 쉼을, 좋은 휴식을 가지는 우리 청취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EBS의 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오늘 준하쌤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네, 김동률의 고독한 항해 들었습니다. 희망나눔님, 오늘 아침 상쾌한 바람이 붑니다. 상큼하고 힘차게 출발하면서 토스트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오늘 아침 바람이 상쾌한다고요? 전 춥던데. 희망나눔님 추위에 강하신가 봐요. 와이로님, 최유니크님 토스트 출첵합니다 해주셨고요. 공지사항 포졸님 올려주셨네요. 서울 북서부 지역협의회 3월 정기 모임 있습니다. 3월 15일 일요일 오후 2시 도련빌딩 8층 회의실에서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내비더님도 오셨고 까칠한 이주부님, 젊은 6월님은 이 시간 처음 출첵이라고 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에비얼리고님은 오늘 아침 첫 곡 레디게세코가 신청하려던 딱 그 곡이었다고. 통했네요. 운동화 신고 출근합니다 하면서 운동화가 발편하고 최고예요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오늘 운동화 신고 왔어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예쁘게 꾸몄다 하려면은 힐도 좀 신고, 힐이 여자의 자신감이잖아요. 딱 신고 올라서서, 그렇게 높은 곳에 서 있으면 뭔가 좀 허리도 꼿꼿해지고 자신감도 충만해지는데, 운동화를 신으면 왜 그렇게 다 예쁘게 똑같이 평소처럼 꾸며도 오늘은 좀 편한 날, 안 꾸민 날 같은 느낌이 들까요? 전 몰랐는데 남자분들도 구두 신는 거 정말 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만, 여자들만 이렇게 구두 신으면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남녀노소, 이 예뻐 보이기 위한 고생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퉁이맘님 출첵합니다 하셨고요. 포졸님은 용산구에서 바라본 아침 하늘 사진 찍어 올려주셨어요. 아까 한 7시 전 정도인 것 같은데, 달도 약간 살짝 조그맣게 떠 있고요. 이 해가 어스름하게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늘이 너무 깨끗해서 꼭 무슨 정말 약간 포토샵 해놓은 것 같은 느낌? 정말 예쁘네요. 요즘 정말 하늘 바라보는 게 언제쯤인지 하늘이 이렇게 예뻤나 싶은 새삼 생각이 듭니다. 주명아빠님도 오셨고요. 허수님도 이틀 연속 출첵 해주셨네요. 오늘은 정말 출첵 글이 많군요. 미친기타님, 어젯밤에 원인 모를 악취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집에 갔는데도 그러면 유유. 원인 모를 악취요? 뭐였을까요? 하수구 냄새? 음식 쓰레기 냄새? 청소를 한번 청소를 꼼꼼하게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해봅니다. 허수님은 영화 얘기 아까 하면서 반지의 제왕 엄청 좋았는데 나머지는 저도 별로였습니다 해주시고요. 퍼마티스트 왕손대발님, 꿀모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댓글 등록하네요. 맞아요. 오늘 어쩐지 어제와 이어서 오늘 같이 이 글 올려주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오늘 새벽에 조합장 선거 투표 참관인으로 투표소에 나와 있대요. 맛있는 방송 기대할게요 하면서 해주셨어요. 이 아침부터 투표소에 나가 계시는, 부지런하시네요. 맛있는 방송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토스트 먹었거든요. 그래서 토스트 먹으면서 토스트 방송을 하러 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토스트 먹었어요. 역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맛있는 토스트 같은 맛있는 방송을 좀 여러분께 선사하고자 합니다. 전신님도 오셨고요. 안양아줌마님도 오셨네요. 노래 한 곡 들을게요. 신화의 표적. 내 맘이 저기 멀리 어둠 속에 점점 선명해 네, 신화의 표적이었습니다. 블루벨벳님, 하늘맘님, 주명아빠님 오셨네요. 네, 오늘 날씨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 날씨 진짜 춥죠? 꽃샘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날씨입니다. 낮 동안에도 오늘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정말 쉴 틈 없이 몰아치는 그런 날씨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이 좀 잦아들어서 어제보다 추위는 좀 덜하네요. 하지만 공기 자체가 좀 차가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과 비슷하다고 하고요.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추위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쾌청한 하늘 드러나 있지만 오늘 낮 동안에는 서울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파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여전한 꽃샘추위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현재 3도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대관령 영하 9.5도, 봉하 영하 8.6도, 서울 영하 5도, 광주 영하 0.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많이 오르네요. 서울 6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은 날씨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기온은 아니에요. 평년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 여전한 꽃샘추위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네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지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역에는 낮 동안 5mm도 안 되는 무척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기온이 낮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네요.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 날리는 곳 있겠고요. 하지만 비와 눈의 양이 워낙 적어서 대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에 현재 여전히 건조 경보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까지 부는 날에는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Take my hand. You know I'm here with you. Say my name. 'Cause lies can't kill the truth. 네, 준수의 꽃까지 듣고 왔습니다. 커미데이님, 매운소주님도 오셨네요. 매운소주님 한국 그때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직도 한국이신가요? 잘 맛있는 건 많이 드셨나 모르겠네요. 눈 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 아직까지 비, 눈 본 적은 없는데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는데 과연 비를 볼 수 있을까 싶긴 한데 네비더님이 눈 쌓인 사진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작품이네요. 정말로. 이 양 옆은 좀 걸어다닌 발자국이 있는데 그 차 밑으로 지나가는 부분은 하얗게 정말 눈이 쌓여서 슈가 파우더 같아요. 케이크 위에 뿌려져 있는 슈가 파우더. 또 보니까 케이크 먹고 싶네. 네, 이렇게 눈 소식도 곳곳 있군요. 찍찍이님, 제가 아까 그 방송 중에 완전 좋아요 이런 말 썼어요. 근데 맞아요. 이거 맞는 말 아니죠. 옛날에 한번 그 전진 씨가 방송에 나와서 완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웃긴 말이라서 그게 유행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완전 뭐뭐해, 완전 좋아 이런 말이 노래 가사로도 나올 만큼 굉장히 별거 아닌 익숙해져 버린 말이 됐어요. 이거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해요. 사실 완전. 저도 안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막 편하게 말하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런 지적은 충분히 제가 맞는 말이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예쁘게 말해주셨으면 처음에는 이런 거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다른 댓글에서 조금 지금 자꾸 게시판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예쁘게 우리 말하고 살아요. 좋게 말하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알겠죠? 공릉동 아줌마님, 아까 영화 얘기하면서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죠 하시네요. 저는 결말을 알고 봤는데도 정말 소름 끼치는 반전이었어요. 그때 한참 그 유행이었잖아요. 영화관에서 귀신이다, 누구가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나가는 거. 저는 무조건 이 영화에 대한 사랑으로 최대한의 스포는 자제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네. 문광님, 지각에 관대한 방송 국티입니다. 토스트 가족 여러분 굿모닝 해주셨고요. 네, 지각에 관대한데요. 어제 댓글에 8시에 출첵을 해주신 분이 한 3분이 계세요. 어딨지? 보고서 오잉 이랬어요. 전신님, 커미데이님,
제제킴님도 8시에. 아니, 중국어쌤이 이렇게 8시에 출첵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방송 끝날 시간에 출첵을 해주신 분까지 계셨습니다. 네, 마음을 좀 추슬러 볼게요. 관대한 방송이니까요. 네. 공릉동 아줌마님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나는 아침이네요. 갑자기 토스트가 먹고 싶어요. 오늘 조합원님들도 힘 하셨어요. 미친 기타님도 토스트 먹을까 생각 중이라고. 저는 오늘 토스트를 먹으며 다시 한번 생각했죠. 내가 살을 안 빠지는 이유가 이거구나. 언니랑 같이 먹었는데, 언니는 토스트 정말 빵에 참치 샐러드만 끼워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먹는데, 저는 계란 후라이에, 또 햄에, 야채에, 마요네즈에, 케첩에, 아침부터 정말 헤비하게, 굉장히 무겁게 먹고, 배가 그득해져서 나서면서, 내가 이래서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네요. 토스트는 정말 계란, 그리고 사과, 치즈, 이런 게 제 맛이죠. 네. 미로애님, 회사가 지방 이전해서 주말 부부예요. 아침에 아내가 이 방송을 듣는데, 토스트 저를 잘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음악은 김광석의 편지 신청해도 될까요? 하셨어요. 주말 부부세요? 저는 근데 왠지 결혼하면 주말 부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다들 혀를 ጭጭ 차요. 근데 뭔가 못 보다 보면 더 애달파지고 더 반갑고 사랑도 더 모락모락 샘솟고 그렇지 않을까요? 저만의 환상인가요? 어쨌거나 미루애님, 미루애님 아내분 듣고 계신가요? 남편이 멀리서 이렇게 방송으로도 또 안부를 전해오셨습니다. 곰곰님 지각출첵 하셨고요. 새뚜리님 아침은 차갑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가 되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면서 정말 이 정겨운 뭔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이모티콘을 가득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네. 동동이맘님, 조범진님 심장이 기억해 아니면 위로, 남궁현님 너도 당해봐 3개 중에 하나 틀어주세요 하면서 조범진님 거로 틀어주시면 더 감사해요. 오늘 생신이시래요 하셨어요. 직접 아시는 분인가요? 가수분하고 친분이 있으신가요? 생일까지 챙기는 이런 팬심, 대단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심장이 기억해 듣겠습니다. 네, 조범진의 심장이 기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청라에서님, 여유맘마님, 동동이맘님, 니가 가라 하와이님 늦게 출첵해 주셨네요. 우리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볼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 여기는 국민 라디오